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6월 29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경험은 지식의 어머니다. 브레튼. 감사스마일도 많은 경험을 토대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험은 지식의 어머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일기신도시 특별법 관련해가지고 세 가지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올 하반기에 지금 제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이라든지 또 분당이라든지 일기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최대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일기신도시에 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지 더 유리할지 한번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경제의 유준호 기자님 기사 뭉쳐야 빨리 짓는다. 일기신도시 너도 나도 통합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에는 문촌 1, 2단지, 후곡 7, 8단지, 그리고 통합 재건축 추진위가 출범을 했고요. 분당 3번에서도 연대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 공급 규모를 갖다 키워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갖다가 좀 속도를 좀 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지금 일기신도시 특별법을 올 하반기에 일단은 제정을 한다라고 했지만 아직 뭐 구체적인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일단 사업 추진의 우선권을 획득하고자 미리 사전에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 일대 4개 단지는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모여가지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제반 업무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인데, 이후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재건축 조합 인가를 받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이제 추진준비위원회가 설립된 4개 단지가 문촌 1단지, 그 다음 문촌 2단지, 후곡 7단지, 후곡 8단지 등 4개 단지고요. 일산에서도 교육 수요가 가장 큰 오마군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오마초, 오마중, 후곡 학원가가 단지 인근에 있어가지고 일산 지역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다. 그리고 경의선 일산역과도 가깝고 3호선 주염역과도 좀 대화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다 보니까 자주 오르락 내리락 했던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산에서 이제 이런 문촌 1, 2, 후곡 7, 8단지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후곡 3, 4, 15단지까지, 그리고 강촌 1, 2, 백마 1, 2단지, 백숙 6, 7, 8, 9단지까지도 이제 한 개 단지만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개 단지, 그 다음에 3개 단지, 4개 단지까지 지금 이렇게 통합으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통합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부 체납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통합으로 재건축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갖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다른 성남 분당이라든지 군포 3번 등에서도 이런 일기신도시의 통합 재건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통합 재건축 같은 경우에 여러 개 단지가 하나로 연합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각자 재건축을 추진할 때보다 사무실, 관련 인력 등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데다가 사업 완료 이후에 대단지가 조성되면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이 되면서 관리비 절감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지금 재건축이 들어갈 그런 지역에서 일기신도시 특별법을 제정되기 전에 먼저 통합 재건축을 갖다 먼저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앞서서 이제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법 제정 이후에 사업 추진이 된다고 하면 먼저 이제 교통정리를 먼저 끝내겠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셈이고, 일기신도시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져가지고 노후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 정도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할 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순환 정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 재건축 움직임이 몸집을 키워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단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더 이제 몸집이 크기 때문에 우리 단지가 먼저 지금
재건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받겠다라는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일기 신도시 특별법 없이 추진되는 분당 시범단지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 관련해서 스팟 이슈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나눴는데 이야기를 좀 다뤘는데 다른 거는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가 없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범단지를 내세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미래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잠깐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다른 도시들의 재건축 방향성을 잡고 관련 법안을 새롭게 개정하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서현동 시범단지를 보면서 30년이 지난 아파트 중 일부가 벽면에 금이 가고 건물이 지그재그 형태로 보이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제 언젠가 노후화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눈앞에 일기 신도시를 위한 법안이라기보다는 향후 모두를 위한 법안을 하루속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전략 토론회가 지난 6월 15일 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산업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는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가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 공급을 계속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기 신도시 특별 법안이 일기 신도시만을 일기 신도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지금 앞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지에 같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학봉 조선일보 부동산 전문 기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 정부에서만큼 먼저 제안하고 나온 만큼 확실하게 한 번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지금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고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모였을 때 힘을 합쳐서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권대중 교수님께서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사람들이 특별 대우라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명목 아래 2기,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새로운 도시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앞으로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하반기에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좀 늦어지면 내년에 제정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데 기간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최소 6년이 걸리기 때문에 6년 동안 가서 살 거주를 할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의 모든 지역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별로 지금 갈 것 같은데 이 단계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라든지 서울에 있는 부수고 이제 새로 지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주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향후 한 10년에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주택이 남아 돌겠죠. 그러나 당분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최소 5년은 주택 공급이 지금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울러 가지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용적률 300에서 500% 고밀 주거지역 일산 분당 일기 신도시 적용하겠다. 제가 어제 이제 창릉에 컴팩트 시티가 들어온다라고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관련해가지고 일기 신도시도 아마 이제 고밀도로 해가지고 용적률이 지금 200%까지밖에 안 돼 있는데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지금 용적률을 상향해서 일단 주거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머니투데이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이민아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좀 살펴드리면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용도 지역제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 체계와 별도로 특별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복합 용도계획 구역, 도시혁신계획 구역, 고밀 주거지역 등이 신설되는데 국토부는 이를 도시공간 혁신 3종 세트로 명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일기 신도시가 지금 수도권 내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일기 신도시 내에 이제 고밀 주거지역을 갖다 적용할 거라고 지금 신문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용적률이 일률적으로 상한을 정하기보다 지역 단지별로 생활환경 일조권 등을 고려해가지고 300에서 500% 선에서 유연하게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토부가 연내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부가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할 것 같고요. 이러면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도 지역제 유연화 추진 방안을 좀 살펴드리면 제한된 땅을 효율적,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려고 도입된 제도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용도 밀도
높이 등을 규제한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비전 2040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이게 나왔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의 표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서울에 있는 표준을 일기 신도시라든지 전체 수도권으로 지금 확장을 좀 시킨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복합 용도 계획 구역과 도시 혁신 계획 구역, 고민 주거 지역이 아니라 고밀 주거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개 파트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한다라고 지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대도시 계획 개편 용역을 완료했고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된다고 하면 내년 말부터는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망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앞에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연계를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특별법을 갖다가 같이 판단을, 비교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복합 용도 계획 구역에서 지금의 주상복합 시설을 구역 단위로 확대하는 개념인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와 상업 지역만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업무, 산업시설까지 같이,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컴팩트 시티 개념이 같이 접목이 되는데,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1기, 2기 신도시까지 지금 이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용적률을 200% 이내에 지금 되어 있는 1기 신도시가 만약에 새롭게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고밀도로 주거지역을 개발한다고 하면 용적률을 상향해서 개발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주택 공급은 충분히 또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이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용도지역제의 규제를 없앤 도시혁신계획구역이 도입되면서 도로나 철도를 지하하고 상부를 주거나 업무 레저시설을 개발하는 입체도시, 역세권, 컴팩트 시티 등이 추진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제가 3기 신도시에 창능을 컴팩트 시티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역세권 위주로 해가지고 컴팩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기 신도시에 있는 일산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뭐 삼본이라든지 이런 데가 역을 끼고 있는 데는 충분히 용적률 500%까지 줘서 컴팩트 시티를 갖다가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토부 관계자가 20년 전 제정된 현행 국토계획법을 도시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성장에만 제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최근 요구되는 융복합적인 생활 여건 형태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 이제 국토계획법을 갖다 개정을 해서 고밀과 복합, 자율 방식으로 도심 내 고밀 복합 개발 기반을 마련을 해서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구축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밀도로 주거를 갖다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일산을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통합을 하는 문촌 1, 2단지, 후곡 7, 8단지, 후곡 3, 4, 15단지, 강촌 1, 2단지, 백마 1, 2단지, 백송 6, 7, 8, 9단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재건축에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넘어야 될 이제 그런 과제가 있죠. 물론 국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잘된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잘 추진돼서 하루라도 빨리 주택 공급 250만 호 플러스 알파가 나와서 안심하고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는 거를 시장에 계속적으로 내준다고 하면 주택 가격은 안정화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40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대로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금 또 국민의힘이 또 시도 의원들까지도 지금 많이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또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추진을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오늘 마무리 방송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기 신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분명히 일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을 해 나가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더 시장에 혼란만 일어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3기 신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입주라든지 또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최근에 감사스마일에게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방송 그러니까 광고라고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매도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또 전세, 또 급전세가 또 저에게 또 많은 분들이 또 희망을 하셔서 감사스마일이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 힐스테이트 삼성역에 급전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또 삼성 벨트에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에 지금 급하게 좀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급전세를 지금 내놓고 있고 또 급매물도 있습니다. 근데 급매물은 제가 또 각자의 그건 또 판단에 맡기는 거니까 일단 급전세, 그 다음에 반전세, 월세 물건들이 월세는 좀 덜하지만 급전세라든지 반전세 물건들이 지금 삼성에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전세 매물이라든지 또 전세 매물 또 아니면 반전세 또 단기 월세를 찾는 분들 계시면 감사스마일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갖다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정말 급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이거를 또 제 방송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전세 가격이 또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매물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드리진 않지만 급전세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라도 있으시면 제가 설명란에 제 번호하고 제 부동산 이름하고 좀 남겨드릴 테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제가 그렇게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삼성역 근처에 있는 삼성 이편한 세상 상가 109호 1층 이편한 세상 시티 상가 109호, 그러니까 이편한 세상 시티 삼성 1차에 있습니다. 1차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호명은 삼성 미소 부동산입니다. 관련해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어디서 근무하시는지 여쭤봐서 제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비가 계속 지금 내리는 장마 기간인데 개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